단어의 사전적 의미에서 이어 단어의 문맥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119쪽입니다. 1권 119쪽에 한번 갈무리 실전 문제 한번 펼쳐보시고요. 자, 문맥적 의미 학습에는, 이론 학습에는 동음 이의어와 다여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동음 이의어는 우연히 발음이 같고 표기도 같지만 의미끼리 관련이 없습니다. 배배배 이런 것처럼 다여는 하나의 단어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여에서 중심적 의미, 주변적 의미가 나오죠. 그래서 더러 주변적 의미, 중심적 의미 이런 구분 없이 그와 같은 보기에 어떤 예물을 내려놓고 그와 같은 뜻을 지닌 그 문맥 속에서 같은 뜻을 지닌 그와 같은 의미를 묻는 게 주로 단어의 문맥적 의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사전적 의미에서 출발해야겠죠. 문맥 이전에 사전의 뜻을 알고 시작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이런 응용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주어보다는 고유어의 빈도가, 출제 빈도가 훨씬 높다는 점 상기하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가실까요? 1번입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밑줄 친 단어 가운데 상태의 변화. 여러분들 가다. 1번은 가다입니다. 그래서 가다. 뭐 마시 가다도 있고 뭐 어디 학교에 가다 뭐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go 이런 뜻이지만 문맥에 따라 많은 그 의미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1번 서울행 기차는 이미 가버렸다. 운행하거나 기차 무슨 뭐 지하철 등이 운행하거나 다니다 이런 뜻의 가다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곧장 학원으로 갔다. 어떤 목적을 갖고 이동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오래된 벽시계지만 아직까지 잘 간다. 기계가 작동하다 이런 의미예요. 4번에 보면 두부를 냉장고에 넣지 않아 맛이 갔다. 음식이 상했다. 상태가 변화했다. 답이 4번입니다. 여러분들 1번 문제는 나중에 제1권 이론서 89쪽에 보면은 동음 이의어와 다의어의 가다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보다 깊게 학습해 두고요. 답은 4번. 그녀에게 문자 메시지가 잘 갔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전달이나 전파, 그죠? 이런 뜻이죠. 자, 2번 갈까요? 단어의 뜻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 잘못된 문장을 가려서, 이제 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려서, 잘못된 문장을 가리다, 시비를 분간하다라는 말은 승부를 가리다 할 때 지고 이김을 분간하다에 해당하죠. 여기서는 골라내거나 구분하다입니다. 잘못된 문장을 골라내거나 구별의 의미지 시비를 분간하다가 아니죠. 시비를 분간하다 할 때는 승부를 가리다 할 때고요.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반찬을 가리지 마라.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먹다. 낯을 가리다 할 때 낯선 사람을 대하기 싫어하다. 낯가림이 심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대소변을 가리다. 똥오줌을 알아서 스스로 누다.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그녀는 얼굴을 가리다. 보이지 않게 하다. 얼굴을 가리고. 지금 제 얼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얼굴 가리다. 자, 2번까지 푸셨어요. 3번 볼까요? 3번. 자, 보기가 나옵니다.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아버지께 꾸중들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다. 식은땀, 없던 것이 생기다. 없던 것이 생기다. 나다. 그녀는 한번 화가 나면 무섭다. 이건 없던 것이 생기다가 아니고 감정이 바뀌는 걸 뜻하죠. 2번 수세미 모종에서 여린 순이 없었는데 나다. 2번이 답입니다. 자, 나머지 쭉 한번 연결해 두고요. 4번 갑시다. 4번. 다음 밑줄 친 단어에서 사동의 의미. 사동은 시킴거리입니다. 어떤 동작을 행하도록 시키는 거죠. 사동접사, 일얘기 우구추 또는 개하다 이렇게 시킴거리 형태가 있습니다. 풀이되는 것. 처음에 달리는 기본형을 달리다니까 달리다는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적으로 저절로 되는 건 피동입니다. 피동은 당함거리죠. 이번에 빠른 속도로 차가 달렸다. 빨리 가게 하다. 차를 달렸다. 그치? 빠른 속도로 차를 달렸다 하면 차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차를 빨리 달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게 하다, 개하다 사동의 의미가 있으므로 2번이 시킴거래 사동입니다. 3번에 매실 자루를 저울에 달았다. 헤아리다.
천장에 끈끈이가 달려있다. 높이 걸어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죠. 힘이 달려 부족하다. 뭐 이런 것은 사피동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의 어떤 뜻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2번이 답. 5번 갈까요? 다음 속담에 밑줄친 단어의 뜻풀이로 알맞은 걸 골라봐라. 5번. 되는 집에는 나무가지에 수박이 열린다. 이 말은 잘 되는 집은 일마다 좋은 결과를 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질지 않다, 힘이 겹다, 잘 자라다, 이루어지다. 그렇죠. 되는 집, 이루어지는 집. 이를 성자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갈까요? 다음 밑줄친 단어와 가장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것. 뛰어난 조직력과 탁월한 개인 기량으로 한국 대표팀은 우승을 먹다. 먹다 얘기입니다. 우승을 먹다 하는 것은 여러분 등급을 차지하다. 그죠? 또는 점수를 따다 이런 표현입니다. 1번에 눈을 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먹었다. 뇌물을 받다의 의미. 1번은 아니죠. 2번. 환경미화 심사에서 우리 반이 1등을 먹었다. 우승을 먹었다. 일정한 등급을 차지하다. 정답이죠. 2번이 답입니다. 여러분 06번에 먹다와 관련된 동음 이의어와 다이어는 페이지 93쪽에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학습해 두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것들 한번 접근해 두고 07번 갑니다. 7번. 다음 두 문장에 밑줄친 단어가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뜻은 패자들을 땅에 묻었다. 그 친구의 잘못을 묻어주었다 하면은 감추다 이런 뜻입니다. 감추다. 그래서 아량을 베풀다, 다음 기회를 미루다, 3번에 드러나지 않게 하다, 감추다. 3번이 정답이죠. 자, 8번 한번 보실까요? 8번. 밑줄친 단어의 뜻을 잘못 해석한 것. 자, 여기는 밀다에서 비롯된 표현들이 쭉 나오네요. 그를 회장으로 밀었다, 추천하다, 추대하다, 대표로 나무를 밀다, 힘을 줘 떨어지게 하다. 나무를 떨어지게 했다는 거 아니죠, 그죠? 반반해지도록 깎다는 뜻이죠. 문맥을 파악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2번이 답입니다. 수레를 좀 밀어주세요. 힘을 줘 앞으로 나가게 하다. 오랜만에 때를 밀었더니 떨어지도록 문지르다, 그죠? 밀가루를 반죽에 넓게 퍼지도록 홍두깨로 밀었다. 넓고 얇게 펴다. 이런 얘기죠. 우리 칼국수에 먹을 때 말이죠. 홍두깨 같은 것은 이런 밀가루 반죽을 얄팍하게 되도록 이렇게 미는 도구입니다. 공구 뭘까요? 공구. 원래 홍두깨는 여러분 어머니들 빨래 하시고 이제 왜 옛날 빨래하고 다듬이 이렇게 두드리는 그걸 홍두깨라 그럽니다. 용도가 여러 개 있긴 하죠. 자, 9번 갈까요? 동의관계 9번. 사실은 단어들이 의미관계와 관련되죠. 그죠? 어찌 보면은 치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바꿨으니 자, 큰 바위에 부처님을 새겨두었다. 조각하다. 조각하다. 손은 먹은 것을 새기는 동물이다. 다시 씹다. 되새김질이요. 다시 씹다 뜻이고 이건 향가를 현대어로 새기다. 알기 쉽게 풀이하다. 해석하다 이런 뜻이고 선생님 말씀을 머리에 잘 새기도록 하여라. 이때 새기다는 것은 머리에 실제로 구체는 아니지만 오래 기억하다. 명심이니까 가장 연관이 닿는 것은 기억과 리얼입니다. 동일한 표제어로 쓰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로 쓰이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읽을 때 9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기억과 그죠? 리얼이 동의관계라지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의 표제로 쓰이는 다이어입니다. 다이어로 한 개의 표제어.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니은과 어떻습니까? 이것은 다른 뜻이에요. 동음 이의의 개념입니다. 자, 그 점 파악을 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10번 볼까요? 다음 두 문장의 기억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군밤이 먹기 좋게 익었다. 자, 익었다. 아주 군밤을 구워가지고 요즘 군밤 먹기 좋은 계절 아닙니까? 뜨거운 열을 가해서 맛을 더하다 이런 표현이고 그 사람 낯이 익다. 여러 번 모아 잘하는 사이입니다. 낯이 익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기억은 연애 파생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기억내는 의미상 겹침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익다는 것은
뭐 날것에 뜨거운 열을 가해서 맛있게 이제 연결하는 것이고, 니은은 여러분과 잘하는 사이라는 뜻으로 전혀 별개의 뜻으로 해석해줘. 3번이 답입니다. 자, 11번 갈까요? 걸다를 의미에 따라 활용한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흙에 영양분이 많다. 땅이 걸다. 액체가 묵지 않고 진하다. 죽을 걸게 쓰지 마세요. 기대나 희망을 가지다. 청소년에게 나라의 장래를 걸어봅시다. 기계 따위가 작동되도록 하다. 이럴 때는 뭐 우리 4번 같은 경우에 11번의 4번은 작동되도록 하다면 시동을 걸다. 그죠? 경계에 시동을 걸다. 이럴 때 뭐 기계 따위가 작동되도록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어제 받은 인쇄물을 윤전기에 걸었다 하면은 작동되도록 하는 게 작동해 두도록 준비하다의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활용이 조금 의미 차이가 있으므로 4번이 정답. 자, 12번 동사 내리다의 성격이 다른 하나. 자, 12번은 내리다. 내리다도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죠. 자, 한번 문맥해 볼까요? 쌀값이 많이 내렸다. 가격이 내렸다. 기온이 작년만큼 내렸다. 기온이 떨어지다. 비행기가 활주리에 내렸다. 뭡니까? 바로 착륙하는 거죠. 간밤 수풀에 이슬이 내렸다. 그래서 어떤 위 지점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을 가집니다. 일막이 끝나자 커튼을 내렸다. 이것도 뭐 커튼을 내리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 해서 구분이 별로 안 되죠. 그런데 이건 잘 보시면은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리다는 문맥에 따라 자타동사로 둘 다 가능합니다.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 중에 목적어를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5번에 커튼을 내렸다 할 때 5번은 타동사로 쓰였으므로 답이다. 막 굳이 성격을 물었기 때문에 의미 판단 기준은 아니죠. 막 이런 식으로 의외의 문제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한번 제시한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볼까요? 밑줄 친 단어에 대한 덧풀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내 몸에 달린, 여기 달리다죠 이제. 내 몸에 달린 내 식구, 어떤 관계에 있다. 이때 내 몸에 달린 사람을 동행하여 거느리다 이런 뜻입니다. 내 몸에 달리다, 뭐 사람을 동행하여 거느리다 이 뜻이지 어떤 관계에 있다가 지금 아니죠. 1번이 정답. 벽에 달린, 높이 걸리거나 붙어있다. 그리고 힘이 달려서 힘이 모자라다, 붙이다 이런 표현이고 4번에 조롱조롱 대추가 달렸다. 열매나 이슬 따위가 맺혀 붙어있다. 다음에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내 노력에 달렸다. 어떤 관계에 의해 좌우되다. 그죠? 자, 2, 3, 4, 5에 달리다는 해석이 바라지만 1번은 그렇지 못하니까 정답이 되겠죠. 자, 14번 볼까? 문제 정말 점점 많아질수록 풀수록 점점 실력도 함께 비례해서 늘어나야 됩니다. 밑줄 친 말과 의미가 통하는 한 조의 배움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맞다가 나오죠. 1번 의견이 맞다, 일치하다. 그러니까 대체 바꿔보면 되겠죠. 만점을 맞다, 점수를 받다죠. 수용하다가 아닙니다. 수용하다는 받아들이답니다. 자, 2번이 답이네. 결제를 맞다, 승낙하다. 화살이 관역에 맞다, 적중하다, 적중되다. 신이 내 발에 꼭 맞다, 적합하다. 뭐 나머지는 다 그 고요와 한저와의 해석이, 고요에 대한 한저 해석이 맞는데 2번이 답입니다. 자, 15번 볼까요? 다음 문장들의 밑줄 친 말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가 해낼 자신이 있는가 보다. 추측이죠. 추측 보조 형용사입니다. 살까 보다, 더운가 보다. 1번의 비글딴 게 아니고 추측 보조 형용사. 그게 2번처럼 짐작의 의미를 지니고요. 품사는 보조 형용사고 막연한 자기 의향. 자, 5번도 됐고 16번 봅니다. 16번은 이제 한저 연결인데요. 한저의 현상이라고 하는 동음 이의 발음은 같은데 뜻이 달라요. 물론 한저 표기도 다르죠. 이런 구분하는 겁니다.
자,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사물과 모양의 상태는 현상이다 하면은 4번이 답이죠. 현상. 지금 문제에서 나타날 현자의 형상상. 지각할 수 있는 상태. 뭐 대표적으로 자연현상 또는 열대현상 등이 있죠. 이렇게. 16번. 그 외에 2번 같은 경우에는 현상, 달현자입니다. 물품이나 돈을 걸고 매달아 놓고 이제 어떤 작품, 사람을 모집하는 걸 현상 공모라 그러죠. 3번은 현상, 현재 상태고요. 5번의 현상은 필름으로 상을 이렇게 인화지에 드러내는 것을 현상이라 그래요. 자, 4번이 답이다. 자, 17번 갑니다. 한자를 올바르게 표기. 자, 한자 표기는 내가 아까도 일렀지만 발음과 표기 자체를 묻는 문제는 국어 능력 인증 시험에는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학습, 기본 한자에 대한 예력을 위해서 간략하게 공부해야 될 필요는 있죠. 자, 김이 독립선언서입니다.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느라 이로써 세계 만방할 때 모방자가 아니죠, 그죠? 틀렸고요. 다음에 차로서 세계만방의 고하야 이럴 때 세계만방에는 알릴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말씀원이 있으면 깨우칠 겁니다, 그죠? 틀렸고 알릴고자는 말씀원을 빼면 돼요. 인류평등의 큰 뜻을 극명하며 자손만배의 고하야 이게 알릴고자. 저 위는 요게 깨우칠고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7번에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얘가 알리다. 알릴고 그 다음에 말씀원이 있습니다. 말씀원이 있는 얘는 깨우칠고예요. 따라서 세계 만방에는 알리고 세계는 알리고 자손들에게는 깨우치게 하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한자가 연결이 닿아야 됩니다. 민족 자존할 때 존자가 높일 존자가 쓰였는데 존엄하다 할 때 쓰입니다.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정권을 잡으면은 정권해서 정당한 권리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자, 17번에 보면은 이 정권 짧게 나는 이 정권이라는 발음이 있어요. 정치 권력이라는 정사정에 자, 요렇게 쓰고요. 요게 정권 짧게 나는 다음에 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좀 달라요. 표기는 같지만 자, 이거 장음이고요. 정권 하면 얘는 정치적 권력이고 여기는 정권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발정자의 뭐다? 권자는 권세권자. 여기서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지금 얘가 맞겠죠. 그죠? 얘가. 이런 표현들 좀 익혀두기 바라고요. 자요. 4번이다. 자, 18번. 다음 글에서 밑줄 단어를 한자로 바르게 쓴 것은 이번에 제시한 18번 한번 참고해 볼까요? 18번에 1번 보면은 제시할 때 제가 두제자가 아니고 제자를 요걸 써야 됩니다. 제자. 뭐 제시 요기인데요. 그 다음에 개선 있죠. 개선. 여기 지금 쓴 건 이기고 돌아오다. 여긴 좋도록 고치다니까 개선하다. 개선. 착할선에서. 자, 이렇게 고치고 개선. 개선 방안이 미흡하여. 마실 흡자가 아니죠. 3번엔 미흡하다. 그래서 안일 미자에 여러분 흡자가 이렇게 미흡하다. 자, 4번에 가서 공무원 연금, 벌을 연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 연금 있죠. 일정한 기간에 받는 금액이죠. 연금. 여기는 지금 쓴 연금은 수재 의연금, 의를 위해 내는 돈을 뜻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지연, 늦을 지 더딜 연으로 다섯 번째가 답입니다. 그래서 18번은 5번이 답. 1번부터 4번까지는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제시, 개선, 미흡, 연금해서 문맥에 맞게끔 한자 표기이지만 한자들 학습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19번 볼까요?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한자를 바르게 표기한 거 1번에 보면은 같은 맥락에 개통하면 다시개자가 아니고 19번에 1번 개통할 때 열개자 열다 열개자 개통 되셨죠? 개자 국어 쓰고 그 다음 2번에 지난번 방화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선지 2번에 여러분 방화가 있고 다음에 방화가 있습니다. 장음의 방화. 그럴 때 보면은 이 짧게 나오는 방화하면은 지금 나와 있죠. 이래서 불을 막다. 불을 막다. 막을방이에요. 막을방, 불을 막다. 그 방화수 있죠. 막을방을 쓰고요. 방화할 때는 풀방자, 풀방. 이게 장음이란 말이죠. 그죠? 방화, 풀방자. 불을 지르답니다. 불을 놓다니까 놀방자. 풀다, 놓다. 이건 막을방, 방화, 불을 막다는 얘기예요. 방화수. 방화는 불을 지르는 겁니다. 저 장단 구분도 연결하면 좋겠고. 자, 지난번 방화 사건이니까 한자를 방화 잘못 쓰고 있죠. 틀렸다. 지난번에 박태환은 각종 국제수영대회에서 여러분 수는 줄수자입니다. 지금 받을 수 줄수자. 지난번에 수상하다 하면 받았다는 얘기죠. 상을. 그래서 받을 수. 얘가 받을 수예요. 그리고 손수가 있으면 주는 거죠. 얘는 줄수입니다. 상을 준 게 아니죠. 박태환 선수 입장에서 받은 거니까 자 수상하다.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받을 수, 줄수 구분해서 알고 계시고 예, 그리고 4번에 요즘 중국과 일본에서 우리 역사할 때 이 역자는 아니고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진할 역자로 이렇게 진할 역자. 다들 아실 거예요. 역사 이렇게 씁니다. 역사, 히스토리 할 때 진할 역자, 진하다. 자, 1번부터 4번까지가 틀렸습니다. 주의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를 동사라고 합니다. 움직일 동자. 됐죠? 5번이다. 자, 20번 갈까요? 밤 함정의 바람과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날조, 어떤 일을 허위로 조작하다. 순화, 바람은 맞아요. 환경에 적응하는 체질입니다. 이 순화는. 잡수로는 걸려서 순수하게 되다는 한자 표기가 틀렸죠. 역시 동은 이어 얘기인데 그럴 때는 자 순수할 순자 이렇게 쓰죠. 순화. 잡수로는 걸려서 순수하게 하다. 순화. 지금 써진 순화는 바람과 표기는 맞습니다만 뜻이 잘못 환경에 적응하는 그와 같은 체질을 자,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순화가 되었을까 이런 표현할 때 쓰이는 겁니다. 집기, 팽배, 정곡 알아두고요. 다 맞습니다. 21번 가죠. 장음으로 발음되는 것. 상권, 감상, 정상. 다음에 감상, 느낄감. 참고할 것은 마음, 심자 있는 것은 대부분 80% 이상이 장음입니다. 이름들에서. 감상이죠. 감상. 느낄감이 밑에 마음심이 있잖아요. 자, 장음입니다. 5번에 성인 짧게, 성인하면 성수를 성할 때는 긴 장음입니다. 자, 21번에 4번이 정답이고. 자, 22번 갈까요? 다음 밑줄 친 낱말의 한자 표기가 옳게 된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잠시 망각 속에, 그러니까 표기 옳은 것은
1번의 망자는 노망할 망자입니다. 망령될 망자죠. 잊을 망이 돼야 되겠죠. 4번이 답입니다. 마음심이 있는 잊을 망자. 연습해 두고요. 자, 23번. 한자의 조합이 바르게 연결된 거. 혹부리 영감은 고전 민담이다. 예부터 전에 오다. 예고 전할 전 쓰면은 정답이 벌써 2번, 3번으로 압축되겠죠. 고전은 교양인이라면 알아둬야 한다. 해서 예고의 법정자니까 2번이 정답이네요.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작품이 고전이죠. 선수들의 부상으로 이번 한일전은 고전할 때 힘들고 어렵게 승리하다, 싸우다. 그런 뜻이죠. 쓸고은 2번의 조합이 정답입니다. 24번 가죠. 24번 기억 이것을 한자로 바르게 나열한 거 헌법을 개정 바르게 고치다. 이 개정도 여러분들 동음 이해들이 많아요. 바르게 고치다. 이 장음입니다. 개정 바르게 고치다. 이 문서와 관련된 얘기. 이게 많고 다음에 개정요금은 이미 정해놓은 것을 고치다. 이럴 때는 요금 개정, 정해놓은 것을 고치다. 책의 내용을 고치다 하는 것은 글정자 들어가죠. 글정자는 말씀은 있는 예입니다. 책의 내용을 고치다. 바르게 고치다. 문서의 만시입니다. 정해놓은 것을 고치다. 책의 내용을 고치다. 모두 개정인데 이렇게 조합을 하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죠. 자, 25번 갈까요? 다음은 동음이 한자를 사용한 짧은 글을 지어봤습니다. 한자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요. 자에서 단정을 내리다. 다음에 단정 반대운동. 그리고 태도가 단정하다. 여러분 4번의 단정은 두루미를 말한다 때 단정은 그 배주자가 앞에 있죠. 정자. 작은 배입니다. 단정은. 두루미는 단정. 그죠? 여러분들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를 쓰는데 우리가 불글단 그 다음에 정자할 때는 정수리정. 이 단정이 두루미를 뜻합니다. 붉은 머리 이런 뜻이에요. 두루미 원래 머리에다 이렇게 붉은 그 점 같은 게 있죠. 자, 26번 문맥적음이 밑줄친 부분 중 보기 명. 우리 한자성의 명불허전. 그러니까 명성과 명불 같지 않다. 허전. 명성은 공연이 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헛되이 전해지지 않는다. 이때 명성입니다. 이름 좋은 한울파리. 이때는 허울이라는 뜻이고 이번에 적고책 이름. 여러분이 얘기하는 이름의 중심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3번에 세상의 이름을 날리다 할 때 명성, 명예로 문맥적 의미가 동일하죠. 3번이 정답입니다. 4번에 자선이라는 이름 아래 하면 구실. 5번에 우리 회사의 이름으로 이때 명의. 자, 27번 갈까요? 잘못 표기된 한자. 보도를 따라 걷다. 도로. 그죠? 도로와 관련되죠. 그의 발언이 보니까 보도되어 무리를 일으켰다.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소식이죠. 임금님이 내려주신 보도를 할 때 이때는 알릴 보트 쓰면 안 되겠죠. 가풀보는 알보가 아니고 보배롤보.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 자, 28번 볼까요? 다음 문장에서 잘못 표현한 점. 그는 감사원의 사정위원이 되었다. 그 일의 사정을 명확히 가려내어야 한다. 그릇됨과 올바름이죠. 그 다음에 3번에 그 일은 다시 사정하여 다시 잡아야 한다. 이때 사정은 다시 사정하다. 그릇된 일을 다스려 바로잡다 이런 뜻인데 조사할 사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28번 볼까요? 조사할 사자는 이렇게 나무목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정할 점자 조사하다. 그릇된 일을 바로잡다. 다시 바로잡다. 연결하고 3번이 잘못 표기됐죠. 29번 갑니다.
박 선생의 문맥성음에 유사한 겁니다. 집은 흉가라는 소문이 떠들었고 그 집을 추리하면 부정을 탄다 할 때 부정,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불길한 일이에요. 1번은 그녀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미소만 지었다. 이때 부정은 그렇지 않다고 단정함, 긍정의 반대죠. 윤초시 내는 부정이 들었는지 이럴 때가 불길한 일입니다. 2번이 정답이죠. 3번의 그 시설은 주거가 부정한, 일정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한조도 다 차이가 있죠. 4번의 정중희 씨 유창은 주거나에 대한 뜨거운 부정은 아버지의 정이고요. 다음 5번 그래 남달리 정의감이 세웠기 때문에 사소한 부정이나 이건 바르지 못하다 아니 될 불바를 정자로 연결이 됩니다. 부정이란 단어도 부정, 부정 뭐 이렇게 장단으로 구분되면서 굉장히 많은 동음 이의어가 있다는 것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30번입니다. 다음 밑줄친 한자의 표기가 문맥에 어울리지 않은 것은 필적을 보니 필적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작품을 필적할 만한 견줄 만한 적절합니다. 2번 국민이 헌법을 준수해야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 준수하면 뭡니까? 아주 뛰어나죠. 빼어날 수 있는 재주와 설기가 뛰어나다 그럴 때다고요. 3번 그녀의 낯뜨거운 발언에 대하여 항의 전화가 폭주라는 말은 이때 달아날 주기 때문에 이때는 난폭하게 달리답니다. 폭주. 이 부분은 밑에와 바뀌게 되네요. 이번 광복절에는 오토바이 폭주할 때 이럴 때 폭주, 물댈 줄은 한꺼번에 몰리다. 달아날 주가 시민은 난폭하게 달리다. 폭주적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3번은 앞뒤가 표기가 바뀌게 됩니다. 폭주하는 것도 달아날 주 하면 난폭하게 달림 그 삼수 있는 물댈 주 밑에 것 되면 한꺼번에 몰리다. 전화가 폭주했다. 이런 표현들. 자, 명확하게 구분이 되셨습니까? 그 외에 공인과 다음에 유기 이런 말들이 있죠. 정답지 한번 비교해서 정확하게 익혀두시면 큰 무리수가 없겠습니다. 한자 지금 고요와 함께 문맥적 의미 공부했는데 이런 문맥적 의미의 기본 단초는 무엇이냐면 한자 같은 경우에 이런 동음 이의의 한자의 표기부터 학습이 되어야 하므로 표기 문제가 유달리 많았다는 것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수업 이어가겠습니다.